최근 현존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탑10을 공개한 것이 국내 팬들에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은퇴를 하지 않은 선수들 중에 최고의 선수를 뽑은 거죠. 보통 이런 경우는 연봉, 몸값, 영향력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게 되는데, 놀랍게도 여기서 손흥민이 메날두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존 최고의 선수들, 당연히 생각나는 선수들 많죠. 홀란, 은바페, 벨링엄, 데브라이너, 네이마르, 케인 등등 정말 많은데 기분이 좋으면서도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보면 신기해 있는 메날두를 제외하면 손흥민이 1위인 거예요. 이걸 공개한 곳은 독일 루마니아 쪽 매체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 긴 시간을 활약해서 꾸준함이 증명된 선수들이 가산점을 많이 받은 듯합니다. 이 매체가 손흥민을 3위로 선정한 이유를 보면,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은 단지 경기력과 기술 때문에 전설이 아니다. 손흥민의 인성, 평판, 그리고 팬들에게 하는 행동 등 그는 토트넘의 흥행과 아시아의 붐을 일으킨 선수다라면서 손흥민이 아시아 최고의 선수인 동시에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최고 중 한 명이라면서 엄청난 극찬을 퍼부은 겁니다. 이 매체가 선정한 탑10 목록을 보면 잘 모르는 여성 축구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고 아직 어린 은바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막 믿음이 간다거나 공신력이 있는 그런 순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국과 상관도 없는 낯선 해외 매체가 손흥민을 언급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전 세계적이라는 부분이겠죠.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캡틴을 맡고 살라와 함께 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한 만큼 물론 인지도 면에서 높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 3위로 꼽으리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이긴 하네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손흥민이 유럽에서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수많은 증거 중 하나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그런 손흥민은 2024-2025 시즌이 토트넘에서 마지막 시즌이 됩니다. 지금의 분위기상 재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어서 다행인 상황인데, 무리뉴, 콘테, 엔지 감독까지 부임 후에 잘 나가다가 항상 꼬꾸라져 버리니까 너무 지치긴 합니다. 물론 선수들의 부상 이탈이 원인이었지만요. 그만큼 선수층이 얇다는 것부터가 문제고, 선수층이 얇다는 것은 팀이 B클럽이 아니라는 거죠. 세계 경제 가치에서 아스날을 넘어서 9위라는데 그런 팀에서 손흥민은 여전히 과소평가받는 느낌뿐입니다. 득점왕 출신에다가 올 시즌도 득점 순위 3위로 홀란, 살라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막상 프로의 평가 기준인 주급을 비교하면 손흥민이 훨씬 적게 받고 있죠. 재계약을 했던 해가 2021년인데 바로 이 시즌에 손흥민이 득점왕에 오르면서 계약을 1년만 늦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받는 주급이 팬들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계약서를 보고 정확한 금액을 아는 건 아니지만 대략 19만, 20만 파운드 정도로 보고 있죠. 케인이 떠나면서 팀 내 최고 주급자가 됐지만 앞서 언급한 홀란이나 살라와 비교하면 참 택도 없는 헐값이라고 봐야 합니다. 홀란은 37만 파운드, 살라는 35만 파운드로 손흥민보다 1.5배 이상 차이인 겁니다. 이거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짜증이 나는데, 팬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터무니없이 낮은 연봉이죠. 그래서 올해 9월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또 재계약을 제안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수많은 토트넘 팬들이 결사 반대하면서 차라리 다른 팀으로 떠나기를 바랐습니다. 케인한테도 20만 파운드 주다가 윈의 이적설이 도니까 그제야 2배를 올려서 40만 파운드를 제시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돈이 없어서 못 올려준 게 아니라 단순히 짠돌이 레비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있는 돈도 다 안 썼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몰랐다면 지나칠 수 있지만 40만 파운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더 괘씸하다고 느끼는 게 당연하죠. 케인이 떠나면서 어수선해진 팀 분위기를 손흥민이 주장으로 선임되면서 확 다 잡았고, 초반 10경기 무패 행진을 할 때도 맹활약하면서 토트넘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급은 19만 20만 정도. 맨유의 맥과이어와 아스날의 살리바 같은 센터백들이 받는 수준의 주급이고, 보통 공격수들이 더 많은 돈을 받는 걸 생각하면 손흥민에게 해도 너무한 건데, 윙어 경쟁자였던 래쉬포드, 스털링보다 10만 파운드 이상 저렴한 수준입니다. 왜 손흥민이 여기에 불만을 갖지 않은 건지 그동안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의 한 기자의 말에 따르면 손흥민의 실제 연봉은 19만 파운드가 아니라 25만 파운드 플러스 알파라고 밝힌 겁니다. 폴 오키프라는 기자인데 익숙하지 않지만 최근 토트넘 공식력 1위로 떠오른 기자입니다. 그 증거로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다른 기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말하고 있을 때 이 기자 혼자 대부분의 이적을 정확하게 맞췄죠. 포로 이적, 비카리오 이적, 반더벤 이적에다가 케인의 이적료까지 정확하게 맞춰버렸습니다. 이적 전문가인 로마노는 물론 토트넘 내부에 출입할 수 있는 기자들도 오키프에게 밀려서 이제 이 기자가 최고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이번 발언에도 큰 힘이 실리는데요. 이 발언은 팬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하다가 나온 내용입니다. 해외 팬이 현재 토트넘의 주급이 너무 적다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한 달에 100만 파운드를 버는데 이것도 부족하냐며 입을 열었죠. 손흥민의 주급은 25만 파운드고 여기에 로얄티 보너스까지 있다. 그게 최대 한도다라면서 손흥민이 주급이 19만 파운드가 아니라 25만 파운드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25만 파운드여도 여전히 살라나 홀란보다 10만 파운드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후려쳤다는 느낌은 좀 없어지죠. 한화로는 4억 12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의외로 괜찮습니다. 25만이면 아스날의 라이스보다 많고 메뉴의 마운트나 마샬보다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소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는 매주 평균 25만 파운드를 받을 수 있는 추가 조항이 있다. 기본 주급은 실제 수령액이 아니다라면서 계약서상의 기본급은 19만 파운드지만 추가적인 단서들을 달아서 매주마다 25만 파운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공개했는데 토트넘이 손흥민의 이름을 이용해서 판매한 것에 퍼센테이지가 추가된다라면서 손흥민이 토트넘 판매 수익의 일부를 비율로 받아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클럽이고 또 유니폼 판매량은 손흥민이 압도적 1위인데 그렇다면 손흥민이 퍼센트로 가져가는 돈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인 디애슬레틱은 최근 프리미어리그의 유니폼 판매에 대해서 아주 큰 사업이라면서 집중 조명을 했는데 이 기사에서 손흥민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인기가 엄청나다고 했죠. 브라이튼에서 아시아를 겨냥한 마케팅으로 미토마를 밀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손흥민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 건데요. 미토마는 아직 손흥민의 수준을 따라오려면 멀었다. 케인이 떠나고 토트넘의 스트라이커이자 캡틴이 된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 판매 1위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시아 선수다. 수년 동안 손흥민은 한국 대표팀의 얼굴이었고 파나틱스에 따르면 그는 올 시즌 유럽 전역에서 5번째로 많은 유니폼을 판 선수다라면서 손흥민이 미토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이 과거부터 보너스 조항에서 다른 팀들보다 더 낫다는 소문은 있었는데 그게 어떤 팀이든 당연한 출전수당, 승리수당, 득점 이런 제한적인 부분일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거네요.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에서 은퇴할 듯한 발언까지 했고 이거 올 시즌 우승은 더욱 힘들어졌다 보니까 어쩌면 계약 마지막 시즌에서야 극적 우승 도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승 도전 하나는 남아있긴 합니다. FA컵. 요게 1월부터 열리게 되는데 손흥민은 아시안컵 다녀올 때까진 32강 정도에서 끝입니다. 그때 정도면 토트넘 완전체 된 상태거든요. 그때 그래도 힘이 안 나시죠? 우선 공신력 있는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주급 부분에서만큼은 분명 자존심 상하는 거 맞으니까요. 에라이 맨시티가 이겨버려라. 재계약 때는 인센티브 외에 공개적으로 살라급 대우는 될 수 있길 밀어붙여 봅니다. 이상 희수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